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75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75페이지 맞네요. 그죠? 거기 밑에 보면은 지도 공부의 복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할 때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두 개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지력 공부를 묻는지 컴퓨터 전산화된 지력 공부를 묻는지를 구별을 하세요. 구별을. 주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종이를 묻습니다. 종이.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종이에요. 종이. 그리고 여기는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산화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는 누가 복구하느냐?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전산화된 건 시오리사 또는 실양군수 구청장이 복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게 3월 달에 하는 그건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낼 때 여기서 두 번을 문제를 냈거든요. 이 뜻을 갖고 두 번을 문제를 냈어요. 처음에 해볼게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에 보관된 지력공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에 나서 이게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이 말이거든. 틀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이때 상식으로 보세요. 노원구청에 불이 나가 대랑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노원구 주민들이 복구 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공무원이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신청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직권으로 복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험에 뭐라고 냈냐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틀렸죠, 그죠?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업무를 볼 때 이 사람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있고 이 사람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만약에 있다 이래 한다면 둘 다 맞냐 틀리냐 이 말이거든. 이건 당연히 틀렸죠. 왜 틀렸느냐? 여러분들 항상 우리나라는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급기관의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승인 받는다는 말은 존재 자체가 할 수가 없어. 맞아요? 네.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게 기출문제 지문으로 해서 두 번을 답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자료거든. 그 이제 시험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주로 이 자료를 갖고 시험에 내. 그 올해도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보니까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가 나와. 그런데 여기에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2개가 나와요. 2개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할 때,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럼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지적 공부에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런데 노원구청에 불이 나가 대랑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새로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들고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드느냐. 이게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 소유자의 복구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를 법에다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등기부,
판결서입니다. 지적 공부 여기서 그냥 복제라고 바로 쓸게요. 복제해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할 때 이렇게 나왔거든. 지적 공부 등본이거든. 그 다음에 청량 결과도거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해를 하면서 딱딱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그럼 너무 쉽잖아요. 이거 불타버리고 없다면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되지. 맞아요? 네. 그럼 등기부에도 토지의 표시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이지.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소유자, 여기 소유인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이다. 그럼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아요? 네. 두 번째, 판결서입니다. 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요.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이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합의입니다. 합의. 그럼 합의가 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쟁 해결 기관으로 법원을 두고 있지. 맞아요? 네. 그럼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각도로서 설명을 하면 자 보세요. 이게 불타버리고 없다면 이거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 여기 등기소도 폭격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서로 소유자라고 덤벼들 수 있지. 그럼 소송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되죠? 그 다음에 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미리 분실될 걸 대비해서 복제다 해놨어. 맞죠? 네. 그럼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럼 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럼 여기 이제 4개가 남았거든. 남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좀 전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지적 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 지적 공부가 불타버렸다면 부동산 종합 공부 보고 다시 만들면 되지. 좀 전에 지적 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 이거 불타버리고 없다면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 세 개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지적 공부 등본이라는 말은 지적 공부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이 복구에서 있잖아요. 분실이 됐거든. 멸실이 됐거든. 그럼 이건 없어졌지. 맞죠? 네. 훼손이 됐거든. 훼손이 됐다는 거는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도면이 낡았어. 헐었어. 아니면은 공무원이 자기 책상 위에 대담과 도면을 올려놓고 업무를 보다가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지금은 도면을 열람을 받으면 비닐 있죠. 비닐 바인드 안에서 탁 끼워서 나와요. 그래서 이 손이 가더라 하더라도 손때를 못하게끔 딱 만들어 놨어. 근데 옛날에는 대담과 도면을 열람을 받거든. 그럼 도면을 공무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열람하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이 합니까? 젊은 사람이 합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지. 젊은 사람들은 열람합니까? 그냥 한 통 발급받아가 집에 가버립니까? 한 통 발급받아가 집에 가버리지. 맞아요? 네. 그럼 할아버지가 열람하거든. 그럼 할아버지는 눈이 어둡잖아요. 그럼 눈만 간다, 손도 간다? 손도 가지. 그럼 이렇게 손이 자꾸 가는 거라. 그럼 손때가 타지.
맞죠? 네. 그러니까 경계가 잘 안 보여.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 딱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컴퓨터로 딱 가져오면 이렇게 딱 되거든. 그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봐봅시다. 부동산 하는데 장부가 두 개죠. 그럼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당연히 뭡니까? 전.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이거 불타버리고 없다면 이거 보고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없다면 이거 보고 하면 된다. 맞죠? 네. 그러면 등기부는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도 되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도 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는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왜?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토지의 표시. 그럼 이걸 갖고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거 됐죠? 그럼 지금 이 두 개를 설명회로 가야 되거든. 그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만 딱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당도민이 불타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럼 자료가 있다면 복구하면 끝이지. 없다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청량 무슨 도 결과도.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금 나중에 저 용어가 아주 자주 나올 거거든. 잠깐만, 이게 어디로 가버렸나? 잠깐만, 이게 어디로 가버렸네요. 그죠? 자, 여기 없네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서 이 글자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이때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어.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걸 토지 이동. 이 글자가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그래 여기다가 정리 결의서예요. 이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한다 이 말. 그럼 이게 불타버리고 없죠. 그럼 이거 보고 다시 정리하면 새로 만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외워야 되거든. 그럼 올해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음 중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가 아닌 것 일어났어요. 그러면 1번에 지적공부 등본, 2번에 부동산 등기부, 3번에 청량 결과도, 4번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5번에 지적 청량 의뢰서. 여기 지적 청량 의뢰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서류를 나중에 가면 막판에 가면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류를. 그러니까 서류를 왜 제출하는데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이해만 해두고 가봅시다. 등기부 판결서 됐어요? 안 됐어요?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복제된 자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종합증명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받아 놓은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바로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 개가 남아있죠? 되죠? 이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저 문구가 여기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고 변했다면 문서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최종 장부를 정리하는 거라. 그러니까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가볼게요. 자, 절차로 가볼게요. 여기서 절차인데 자, 봅니다. 처음에 봅니다.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강남구청에 불이 나서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 그럼 새로 만듭니다.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자료도를 작성하거든. 자, 이해할 때 이래 보세요. 조사서는 글이다, 그림이다. 글. 그러니까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건 조사서. 도는 그림이죠.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건 자료도. 그래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게 글자를 잠깐 해보세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청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가 있어. 그럼 그거 갖고 복구하면 되지. 근데 자료가 없다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죠? 자, 두 번째,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거 못 해주거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시험에 만들 거리는 없어요. 이해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강남구청에 불이 났다면 대장과 도민이 불타버렸어요. 그럼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 자료가 있다면 복구하면 끝입니다. 없다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맞죠? 네. 그럼 답답합니다.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공부를 할 때 항상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가 자동으로 나와야지. 다시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무게를 쟀어. 오케이? 7시에 몸무게 쟀어요. 저녁에 9시에 또 몸무게 쟀어요. 몸무게가 같아 다르다? 그거는 목소리,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거로 크게 하네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그러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가 또 기능합니다. 똑같은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청량을 오전 오후 2번을 했어. 오전 오후의 결과가 완벽하게 같다. 차이가 있다. 항상 청량을 하면 차이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쓰는 말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냐 안 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세요. 복구 청량을 하니까 경계 면적이 변하더라 이 말.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뭐를 받아?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할 수 뭐다? 있다. 자, 여기다 이해관계인이라고 써놔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꼭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적은 있죠. 오로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면적 경계는 청량해요 안 해요? 해.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관계. 그러면 청량을 해가 경계 면적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옆집의 면적은 줄어들었지. 맞아요? 네. 그게 이해관계는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뭐를 받아라? 동의.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직권 X 이렇게 하세요.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복구 청량의 결과 경계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지적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래 나왔어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럼 경계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그 글자를 탁 그렇게 튼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흘러갔어요.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합니다.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요. 그래서 15일 이상 게시를 한다. 이 말. 그러면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을 보고 옛날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쌌다 마우스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다? 떠들어야 돼요? 안 떠들어야 돼요?
그게 이의신청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개시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한다 이 말. 됐죠? 네. 그러면 이의신청 없으면 복구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됐죠? 잠깐만 확인해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나중에 시험에 가면 이것만 딱 암기를 하면 되거든. 자, 한번 해봅니다.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탑을 했다. 그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조사서 자료도 외울 필요 없어요.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건 조사서,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건 자료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자료가 있어. 그럼 복구하면 끝이지. 그런데 자료가 없어.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 그러면 못합니다. 그럼 다시 청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청량을 하면 경계면적이 변하거든. 그럼 경계면적이 변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어. 따라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면적을 조정합니다. 청량을 했다면 경계면적이 변하거든.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15일 이상 게시한다.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 보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그럼 게시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한다. 이의신청 없다면 그냥 복구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교과서 한 장을 넘겨서 80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80페이지에 지적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적 공부는 중요한 것이거든. 그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을 썼죠. 그죠? 부동산 종합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글자를 보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글자가 전부 다 지적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지적 공부였어. 근데 지금은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항상 토지만 공부를 했어요. 지적이니까 땅 지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니까 건물도 포함을 한다. 이 말. 그 다음에 종합이니까 그냥 막말로 전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험 문제를 낼 게 많아요. 시험 문제를 올해도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그럼 처음에 이리라 보세요. 어휘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지력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보세요. 지력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며, 자, 이게 복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 복제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2번. 앞 시간에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한다. 됐죠? 자, 누가 복제한다? 시작. 지력소관청.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록사항이에요. 등록사항인데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1, 2번은 외울 필요가 없지. 왜 외울 필요가 없냐 할 때 여러분들 여기를 볼까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좌우지간 지적공부거든. 지적공부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 다음에 부동산이니까 건물도 포함을 해요 안 해요? 해. 그래서 건축물의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 두 개는 외울 필요가 없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옆에다가 가평군청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기억해 놔놓으세요. 제가 가평에 땅 1,000평을 산다. 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네. 그게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니까
출제 이온이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한 개만 써도 되고, 오케이? 둘 다 써도 되고는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사항이다 이래도 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사항이다 이래도 되고, 둘 다 써도 되고 한 개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번, 5번은 상식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부동산 뭐가 나옵니까? 가격. 그럼 항상 우리는 땅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이잖아요, 세금. 공시지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공시지가 나와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옛날에 시험에 낼 때 보상이라고 쓰고 X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인데 기출문제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이래가 시험에 낸 거예요. 보상이다, 가격이다, 가격. 그러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지. 맞죠? 그러니까 제가 공시지가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됐죠? 네. 위에 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 부동산의 가격. 그럼 부동산의 보상하면 X, 부동산의 가격하면 O.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권리 이렇게 나오죠. 옆에다가 소유권 외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권리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입니다. 그럼 소유권은 소유자지. 소유권 외는 전세나 저당이지. 되죠? 그러면 옛날에 지적 공부는 소유자만 등록을 했지. 맞죠? 그럼 소유권 외에는 옛날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나 부동산 종합공부는 말 그대로 종합이니까 그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등록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르겠거든. 저당권이다 전세권이 설정된 것도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등록을 해야 해요? 해.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문제를 냈었어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이 아닌 것들이 냈어. 1번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썼어요. 자 볼게요.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2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여기에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이라는 말이 있답다. 그럼 그게 정답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다시 할게요. 잠깐만 제 손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문제 푸는 거를 바로바로 하고 있거든. 이거 자꾸 습득을 시키면은 나중에 4, 5월 달에 가면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이 물을 때 있잖아요. 옳은 지문을 묻는 경우가 있고 틀린 지문을 묻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옳은 지문을 물었을 때는 반드시 들어본 글자가 나옵니다. 들어본 글자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틀린 것을 물었을 때는 만약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그럼 무조건 그게 정답이지.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이 지문에 떴거든.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공시법 이놈의 자식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은 설명 안 해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다며. 그래. 그거는 기본서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설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그게 정답, 틀린 걸 물었을 때는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합격자 모임 날 다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노래를 엄청 잘해요. 제가 술을 잘 먹습니다. 노래도 엄청 잘해요. 그러면 노래를 하는데 그 합격자 모임 나오면 꼭 그 기울의 찻집 노래를 합니다. 그거 듣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오셔도 돼.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꼭 오세요. 그 기울의 찻집. 그러면 또 앵콜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죠? 그러면 꿈의 대화를 불러요. 앵콜 나오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그럼 두 곡 하고 나면 또 하면은 민폐입니다. 민폐. 빨리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럼 나중에 2차 가면 또 노래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유치원 불러야지. 그때 가면 먼저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요. 오케이? 네. 그럼 나중에 집에 갈 때 마지막쯤 되면 또 한 번 더 시켜주거든. 그때는 낭만에 대하여를 불러. 네.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오세요. 네, 오세요. 합격자 모임 날 9시에 집에 가는 사람들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계약서 못 씁니다. 합격자 모임을 왔는데 9시에 집에 가는 사람은 계약서를 어떻게 써? 못 써요. 오케이. 최소한 아침에 신문하고 우유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그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 자, 이리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이거든. 열람 발급. 아까 전에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열람인데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 소관청, 정보 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그럼 여기서는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소관청, 읍면동장.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죠. 왜?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 소관청에서 보니까 당연히 열람 발급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읍면동장이 당연히 들어간다 이 말. 됐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하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오세요. 4번의 제목에다가 열람 발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정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정정.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이 열람 발급을 묻는지 정정을 묻는지 헷갈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좀 전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등기부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청 자비등록부의 내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내용은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할 때 소유자가 있거든. 지적 소관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줄 거 놓고 공부를 할게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의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바로잡아달라고 정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다가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말장난을 치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말장난을 치느냐 하면은, 자, 정리합니다. 열람 발급이 있고 정정이 있어요. 그럼 위에 것도 먼저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다시.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의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럼 여기서 읍면동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하면 O,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한다면 먹고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열람 발급에서는 읍면동장이 들어가지. 맞아요? 네. 정정에서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해됩니다. 왜? 여러분들 동사무소는 장부를 수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사무소는 장부를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럼 틀리게 아마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의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장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이 수정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파트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토지 이동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토지 이동이에요. 여기 그게였구나. 그러면은, 잠깐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85페이지를 봅니다.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변할 수 있지. 그 변하는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변할 때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런데 소유자가 변했다는 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변했다는 거거든. 그냥 가장 쉽게 개명했다는 겁니다. 이사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소유자 변동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동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학 시간에 변동이라는 말은 변경, 발생, 소멸 이런 걸 다 합친 글자가 변동이에요. 변동.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를 조심해서 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죠. 변했다면은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토지 이동.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요 글자가 그대로 온다 이러면 돼요. 뒷글자를 갖고 장난치는 것은 안 씁니다. 요까지는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거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이 글자는 장난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라는 거예요. 토지 이용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렇게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적은 엄청 유치하다니까. 글자만 탁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답을 알고 보면 너무 확연하게 나오지. 답 모르고 보면 시험장에서 구별 안 됩니다. 토지 이용이든 토지 이동이 시험장에서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앞 글자하고 같아 이라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른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자 정리 무선서 결의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 정리입니다. 이거는 소유자 정리입니다. 정리. 그래가 이제 여기서는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 촉탁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서 문제를 내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쭉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개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건 토지 이동의 축척 변경만 공부하면 돼요. 축적 변경만.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끝에서 시험 문제를 딱 내거든.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32회 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32회 때.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33회 때는 네 문제가 나왔거든. 그 네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세 문제. 오케이? 네. 여기서 한 문제.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축척 변경의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시험에 안 내더라 이 말입니다. 안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 그림이 딱 나와야 되거든.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썼죠? 그럼 여기에 토지동이잖아요. 이 토지동의 종류들이 저것들이에요. 그럼 저것들인데 시험에 놓은 거는 33회 때 여기서만 시험 문제를 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32회 때 여기서만 시험 문제를 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 끝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끝에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 알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배울 게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거창하게 보이지만 한 번만 딱 해놓으면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앞으로 잠깐 돌려볼게요. 자, 돌려봅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잠깐 가보세요. 85페이지 볼게요. 자, 토지의 이동입니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갈로 안에 거를 줄 것이에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토지 이동 언, 갈로 안에 있는 6개 중에 1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토지의 표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속에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시지가? 없지. 토지 등급? 없지. 주소? 없지. 그럼 그런 건 변하는 거는 전부 다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토지 이동의 종류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 잠깐만 와볼게요. 이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법에 이렇게 나오거든. 토지동이 뭔데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중에 1개가 변하는 게 토지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6개 안 속하는 걸 변하는 것은 토지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거든. 그럼 새로이 정한다 일어날 때 읽어봅니다. 시작.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지.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그럼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가 돼서 그러면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지도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를 뭘로 만들었다? 육지. 근데 밑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말소.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말소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럼 이거는 반대라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가 바다 됐다는 거라. 그러면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자꾸 바다로 쓸려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육지는 토지니까 지도공부의 등록 대상인데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 그럼 등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등록 말소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글자 중에 등록 전환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토지는 임야대장 아니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두 개밖에 없어요.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그러면 등록 전환은 등록을 바꿔주는 거거든.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산입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지. 그런데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 학교 지었다, 공장 지었다 이러면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 그러면 분할은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나누는 게 뭐다? 분할. 그럼 두 필지죠. 합치는 게 뭐다? 합병. 자, 지목 변경. 밭입니다. 지목이 뭐예요? 정. 허가받아가 집 짓다 뭐다? 대. 그럼 이 지목 변경이다. 그럼 이런 거는 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공부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해가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잠깐만. 다음에 가면은 잠깐만 해볼게요. 다음에 가면은 이게 이제 되어져 있어야 돼요.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해놓고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자, 보세요. 용어를 잠깐만 해놓고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자, 처음에 갑니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이때 등기부는 사법부에서 담당을 해요.
이 지적 공부는 행정부에서 담당을 해. 부처가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들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느냐 이 말이거든.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대장을 만든다는 게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이런 만들었대. 그 만들었다는 걸 글자를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그래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맞죠? 네. 그러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거든. 만들었다면 이제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야 돼. 발급을 받아가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로 가가 이제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네. 이걸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다시.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시작 신규 등록,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시작 소유권 보존의 등기.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러면 이제 등기부 만듭니다. 등기부 만들면 지목이 뭐예요? 전.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됐죠? 네. 그럼 이제 지적 공부도 만들어졌고 등기부도 만들어졌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만들어졌던 걸, 이 상태로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하나를 더 해놓고 갈게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이때 주로 공시하는 것은 소유자입니다.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거든. 주로 공시하는 것은 시작 토지의 표시죠. 이렇게 딱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하나 해볼게요. 등기부에서 지목이 전이다, 소유자가 갑이다, 이래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 시작 등기. 등기했다, 기록했다. 지적 공부에서 이렇게 썼죠. 이거는 시작 등록. 뭐 했다? 등록했다. 그럼 여기서는 등록했다. 여기서는 시작 기록했다. 시작 기록해. 등기부에서 쓰는 거는 시작 기록. 지적법에서 쓰는 거는 시작 등록. 그럼 이거는 이 말을 써도 됩니다. 등기했다는 말이나 기록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소유자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서 이제 답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치느냐가 나와야 돼요. 소유자가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치느냐가 나와야 되는 거라. 그거는 여기서 푸세요.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이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내 이름과 호적상에 나오는 내 이름은 같아야지. 맞아요. 그럼 달랐을 때 어떡할 건데 이러면 호적이 기준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내가 개명할 수 있지. 맞죠? 네.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주민등록 등본도 고치고 주민등록증도 고치고 면허증도 고치는 거예요. 맞다. 이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기준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먼저 고쳐야 돼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쓰는 거는 시작 등록. 등록된 지목이 변할 수 있다. 시작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 중에 무슨 변경이고 지목 변경이죠. 맞아요? 네. 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자,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해했어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이 지목을 전에서 대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요. 자, 요게 시작. 지적 정리. 그럼 다시 할게요. 제일 먼저 쓰는 거는 자, 시작. 등록. 등록된 지목이 변하는 거는 토지
토지 이동.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토지 이동의 종류다 이 말이에요. 지목 변경이 토지 이동의 종류. 여기 토지 이동 있지? 그럼 여기 전부 다 토지 이동의 종류라니까. 그럼 지금 여기 지목 변경 있지? 여기.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목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지목 변경이 토지 이동의 종류입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맨 먼저 쓰는 거는 시작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전에서 대로 바뀌는 거는 시작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개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이걸 시작 지적 정리. 그럼 이게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지적 공부를 왜 정리했는데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적 공부를 왜 정리했는데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자, 이걸 알리는 걸 등기 촉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촉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요. 이걸 이제 이렇게 고쳐야지. 이걸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변경 등기. 변경 등기.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이거를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등기.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란다. 등기소에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요. 아,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지. 이해를 하면 되지. 맞아요? 네. 그럼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여기 보세요. 등기 촉탁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를 묻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안 한다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등기 촉탁 하느냐 안 하냐가 너무 쉬워요. 안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안 하는 거는 몇 개? 한 개. 그거는 신규 등록만 안 해요. 나머지는 다 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만 안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알려. 그러면 이 알리는 게 시작. 등기 촉탁.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촉탁.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직과. 글자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신청은 소유자가 요구하는 거는 신청.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는 직권이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지적 공무는 지적소관청에서 담당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그럼 여기 관공서예요? 관공서네요? 관공서. 여기 관공서예요? 관공서네요? 관공서지.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관공서로 가는 거는 시작. 촉탁. 다시. 관공서에서 관공서로 가는 거는 시작. 촉탁.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는 거는 시작. 직권.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거는 시작. 신청.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답부터 내놓고 할게요. 이거는 촉탁으로 하는 게, 여기 촉탁이죠.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하나입니다. 장부는 두 개입니다. 등기부 먼저 만든다. 지적공부 먼저 만든다. 그럼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무슨 등록이다?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등기부는 없는데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의 변동사항을 일치시키고 알린다는 것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적공부를 만들었죠. 만들었다면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게 아니라 갑이 지적공부를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 도면을 한 통 발급을 받아가 등기소로 갑이 가는 거예요. 갑이.
갑이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 하는 겁니까?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관공서에 촉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렵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렵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렵게 하면 이 말입니다.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 속에는 현재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촉탁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문제 내볼게요. 문제 내볼게요. 1번 다시 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1번에 분할, 2번에 지목 변경, 3번에 등록상 정정, 4번에 등록 말소, 5번에 신규 등록. 그럼 답은 몇 번? 신규 등록. 자, 그럼 다시 냅니다.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겁니다. 1번에 분할, 2번에 합병, 3번에 지목 변경, 4번에 축적 변경, 5번에 소유자 변동. 이랬었어요. 답은 몇 번? 다시. 사모님 너무 순수하십니다. 다시 합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거든. 다시 할게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겁니다. 1번에 분할, 2번에 등록 전환, 3번에 축적 변경, 4번에 등록상 정정, 5번에 신규 등록. 그럼 답은 몇 번? 5번. 맞아요? 네. 또 다시 문제 냅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겁니다. 1번에 등록 말소, 2번에 축적 변경, 4번에 등록 전환, 4번에 분할, 5번에 소유자 변동. 그럼 답 몇 번이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등기 촉탁이죠. 칠판을 보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유자 변동하고 오케이? 토지 표시하고는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등기소에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변했을 때는 알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변동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쉽지. 왜? 이거와 이것만 구별하고 있으면 되는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공부할게요. 자, 이리 오세요. 여기 등기부입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지목이 뭐다? 지목이 뭐다? 지목이 대로 변했어요. 그럼 알리는 게 시작 등기 촉탁.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등기. 여기까지는 됐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소유자 누구예요? 갑. 여기 소유자 누구예요?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그럼 소유자가 변했죠. 그럼 소유자가 변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지도 공부를 먼저 고쳐요. 등기부. 소유자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쳤죠. 이거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시작.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럼 여기 소유자 누구다? 여기 소유자 누구다? 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이게 등기필 통지.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보고 이렇게 고쳐야지. 이게 소유자. 시작. 정리. 그럼 다시.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지목이 변했죠. 시작. 토지 이동. 그럼 예를 들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시작. 지적 정리. 알리는 거는 시작. 등기 촉탁. 맞아요? 네. 자, 여기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등기부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이거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고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이게 시작. 등기필 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이거 보고 이렇게 고치는 게 시작. 소유자 정리. 그럼 여기에 소유자 정리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부해야 되거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답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제 답은 아직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는데 답은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잠깐만 이래라 봤어요. 지금 범위가 자꾸 확대가 되고 있네요. 그죠? 등기 시간이 있고 지적 시간이 있거든. 등기는 주체가 자 보세요. 신청으로 하느냐, 촉탁으로 하느냐, 직권으로 하느냐, 법원의 명령으로 하느냐 이렇게가 주체가 4명이 나와. 지적은 2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직권으로 하느냐, 하나는 뭘 하느냐, 신청. 직권하느냐. 그럼 여기 신청해서 3사람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신청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하느냐, 대위 신청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업 시행. 지적 시간에 답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나오면 그 사업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사업자가 나오면 토지동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건 상식으로 보세요. 소유자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뭐다 있다. 됐죠? 그러면 여기를 딱 오면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지. 변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답입니다.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알린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럼 이건 아직 안 배웠거든. 그럼 이 5개는 뭘 합니까? 신청. 그럼 이건 안 알리는 거지. 이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럼 신청을 했으면 안 알리지. 직권을 했으면 알리.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등록말소를 직권을 했을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둘 중에 한 개를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만들지. 만들더라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둘 중에 한 개일 때는 하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뭘 한다? 직권. 그럼 다 알려줘야지. 자, 여기 있죠. 사업자 들어갔죠.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그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지. 소유자가 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 다른 사람. 그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그럼 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라 또. 그래서 나도 요 그림을 나중에 알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오늘 위에 거는 아직 안 배웠거든. 지금 배우러 들어갈 거다. 밑에 이거를 딱 흐름을 딱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